네, 이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진짜 위기는 4.15 총선 다음에 온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100만 원의 재난소득을 나눠줄 거다라는 예측도 했었고요. 그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야당이 참패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던져놨었고. 여러 가지를 조금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연장선에서 진짜 위기는 4.15 총선 이후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목을 뽑았지만은 포퓰리즘에 대해서 특히 경남고 출신 두 대통령,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경남고 출신 두 대통령의 공통점, 김영삼과 문재인의 공통점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 소재로 제가 한번 제 의견성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차 비상경제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열었어요. 근데 문 대통령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비상경제회의가 돈 나눠주는 회의가 돼버렸어요. 비상살포회의죠. 이 양반 경제회의 열지도 않았던 양반이 또 국가안보회의도 이상하게 대북 지원회의로 열고 이 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는데 돈 나눠주는 쪽으로 갔습니다. 물론 나눠주는 게 경제적인 정책은 될 수 있지만은 참 실력 없는 대통령이에요.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 지급하도록 해라. 9조 1000억 규모의 2차 추경을 짜서 4월 중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국회에서 처리해서 5월 중순에 지불하게 해라. 라는 게 이 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멘트랍니다.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이 정도밖에 없으면은 이거는 에이 멘트 하는 게 어쩔 수가 없죠. 이에 대해서 야당이 한마디 했어요. 하위소득 70%만 주지 말고 다 줘라 국민들한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오히려 야당안이 맞다고 보는데 70% 경계선에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갈릴 겁니다. 각자의 사정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또 70%에서 명확하게 공무원들 나누다 보면은 그 기준이 뭐냐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이럴 바에는 지난번에 오늘 경제학가가 얘기한 대로 다 나눠주고 연말정산할 때 이 소득 7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100만 원을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걷는 방법을 하는 게 낫다. 그게 훨씬 비용이 적다 그랬는데 저도 이게 낫다고 봅니다. 득표에도 문재인 정부한테 이게 나을 겁니다. 이거 진짜 돈 주고 싸대기 맞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경쟁은 선거가 다가오고 또 경제가 나쁘다고 하니까 돈 주기 경쟁이 돼버렸어요. 됐습니다. 이미 김종인 저 야당 측 선대 본부장도 정부 예산의 20%를 써라. 100조 원 이상을 풀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푸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이 돈주의 경쟁이 됐는데 돈은 벌 때보다도 나눴을 때 훨씬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해야 합니다. 여당은 이번에 잘만 하면 총선에 압승할 수 있는데 이 돈 나누는 거 실패해가지고 참패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선거는 생물이기 때문에요. 섣부른 예측은 금물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엎치락뒤치락 할 겁니다. 그럼 현재의 돈 나눠주는 과정까지 온 걸로 보게 되면 여당이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실수를 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제가 선거를 기자 한 30년 넘게 하면서 몇 차례 성과를 봤습니다. 정치적인 취재는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시계추, 이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죠. 되게 그런 방식으로 선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이기겠으면 그 다음에 이쪽이 이기더라고요. 지난 선거에서 박근혜가 이겼으니까 그 다음 대선에서 문재인이가 되고 이런 식입니다. 문재인이 이겼기 때문에 총선에서는 반대가 되고 되게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때 주목해서 볼 것이 집권 세력이 아니라 언론에서 저희 같은 신문 방송에서 떠드는 또 힘이 있다고 떠들어주는 세력을 국민들은 집권중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정권을 꼭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세하다고 보는 세력을 견제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세하다고 보는 세력. 그러니까 정부가 워낙 약해서 야당이 압승할 거다 그러면 야당을 견제해서 여당을 키워주는 게 유권자의 특징이더라고요. 이 국민들이 독특한 그 약한 자 감싸안기 증상을 좀 보여요. 우리나라. 미국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정에 약한, 그래서 정치적인 지도자를 잘 뽑지 못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실력을 그렇게 높이 평가는 안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요 정치를 잘해서 실력이 있어서 집권을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보수 정권이 못해서 집권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현재 만들어진 시각은 계속해서 국민들은 보수가 국민을 다스리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핀치히터로 문재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세력이 잘 못하면 보수가 못한다는 이해를 해서 어쩌면 이번 총선에서는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포퓰리즘을 우리나라 포퓰리즘을 잘 보셔야 되는데 포퓰리즘은 많은 이들이 비판했던 쪽에 서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칭송하는 쪽에서는 포퓰리즘도 있지만 대개는 비판하는 쪽에 서서 갑니다. 근데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숙고하지 않았고 그냥 잘못됐다는 비난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숙고하지 않은 대가를 치릅니다. 즉 정권은 잡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영리하고 그 다음에 교묘해야만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비난했던 국민들에게 휘둘리는 중우정치, 카스트드 오르데가 얘기했던 중우정치에 휩싸입니다. 이런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Don't Cry For Me란 아르헨티나 노래가 있었는데 에바 페론이 대표적이잖아요. 옛날 10대 강국에 들었던 아르헨티나가 왜 저렇게 형편없어졌습니까? 대한민국도 중우정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포퓰리즘적 경향이 강합니다.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요. 반드시 과거 청사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을 꽂습니다. 황금알을 낳았지만 그러나 매우 교만하고 거만한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아, 국민들은 아주 좋죠. 그 거만한 거위의 배를 갈랐으니 그리고 그 황금알을 낳는 시스템이 뭔지 봤으니 아,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냈구나. 그리고 그 결과는 황금의 상실로 올 겁니다. 그 포퓰리즘을 하더라도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저는 포퓰리즘을 문재인 정부나 뭐 김영삼 정부만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포퓰리즘 하면서 경제를 살린 정권이 많습니다. 자, 오바마가 집권할 때 그랬나요? Stupid is economy. 클린턴인가요?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네, 내가 집권할 때는 포퓰리즘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경제를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정부가 하는 거는 히틀러랑 비슷하다고 비교했는데 히틀러가요 문재인보다 몇 수입니다. 히틀러는 포퓰리즘을 잡는 방법에 있어서 국민 일치를 시키는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걸 했던 인물이 괴벨스입니다. 괴벨스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선거 기법, 광고 기법 많이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섞어서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거. 예? 괴벨스 같은 참모가 문재인 씨한테는 없죠. 두 번째, 이 부분도 중요한데 헬마르 샤프트라고 하는 경제학자를 재무부 장관으로 고용해서 포퓰리즘은 경제를 망치기 쉬운데 경제를 비약적으로 살려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망가진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순식간에 세계 3위의 경제권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그 흥기한 힘을 토대로 주텐텐란드,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게르만 민족이 많이 사는 지역을 통합하고 다시 오스트리아를 통합하고 그리고 나서 폴란드를 치고 프랑스를 치고 이렇게 해서 2차 대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2차 대전에서 히틀러가 전쟁을 망친 이유는요. 저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때문으로 봅니다. 무솔리니가 히틀러가 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히틀러는 생각하지도 않은 발칸반도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 들어갔죠. 북아프리카 쳐들어갔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실패하잖아요. 무너지니까 할 수 없이 독일이 그 두 전투에 참여하면서 너무 많은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결국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실패하면서 이제 패배하게 되는데 어쨌든 히틀러는 포퓰리즘을 했지만 괴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국민을 중지를 모을 능력이 있었고 샤프트라고 하는 재무부 장관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면서 했습니다. 이거를 못하면 실패하는 포퓰리즘이 됩니다. 저는요 박정희 대통령도 포퓰리즘적 요소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제가 옛날에 오원철 씨를 상대로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역할을 하시라고 그러고 제가 질문하는 걸로 죽은 박정희와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달았던 제목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월간조선 편집장하고 대표를 하신 조갑재 선생님이 쓴 박정희 전기의 제목도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박정희가 분명히 포퓰리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5.16
쿠데타, 혁명을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서강학파의 대부인 남도구 씨를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고용해서 경제를 살리지 않습니까? 12.12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도 김재익 씨를 똑똑하다고 해서 맡기려고 했을 때 김재익 씨는 전두환 찾아서 나 안 하겠다라고 온 사람인데 그걸 설득해서 맡깁니다. 경제를 살렸죠. 박정희도 살렸고요. 그리고 지금 100만 원씩 나눠주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한국이 코로나를 잘 막고 있는데 이게 민간 의료 시스템을 살려서 공적 기능까지 해낸 오늘 아침 동아일보의 우경임 논설위원이 잘 썼더라고요. 우리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바로 그런 건강보험,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 게 누굽니까?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했던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그분도 파퓰리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면서 했어요. 문재인 씨는 이걸 못하고 있죠. 원자력을 죽이면서 경제 살리겠다는 건 난센스죠. 코미디죠. 원자력을 지으면서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박정희가 옳은 노선이지. 전두환 씨는 박정희가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원자력 연구소를 에너지 연구소로 바꿨어요. 그러면서도 핵 개발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국 원전의 국산화의 길은 전두환이 뚫어줬습니다. 네? 이건 안 한다고 하면서 원자력 국산화 할 수 있는 것만 최대한 밀고 나가서 지금 세계 최강의 원자력 기술을 만들어낸 게 전두환입니다. 핵은 포기했지만. 근데 둘 다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서 꿀떡 삼킵니다. 비슷한 사람이 YS입니다. 저는 YS라는 사람은 대문자로 쓰기도 싫어요. 이 사람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에 빠져가지고 북한에 몰래 밀가루를 제공했었어요. 이때 제가 시사전에 있었는데 이규환 기자가 이걸 썼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기자를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났는데 결론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 쌀 준다고 해서 C-아펙스호가 쌀 싣고 갔는데 원산항에 들어갔을 때 북한 애들이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달아버렸습니다. 그 C-아펙스호가 돌아올 때 서울에서 터졌던 큰 사건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그때 정신없었어요. 북한에 터지고 백화점 무너지고. 이렇게 포퓰리즘적으로 국민 인기 좋았던 YS가 강릉 잠수함 사건 때 그때서야 당하고 나서 정신 차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좀 반공 노선으로 가면서 북한 놈들은 이건 제거할 적이지 같이 갈 놈이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했지만 늦었죠. 네? 이 YS 시절에 어떤 식으로 포퓰리즘에 협세를 했는가 하면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고 12.12와 5.16을 쿠데타로 보게 되면 두 대통령은 우리나라 제거를 해야죠. 그러면 김영삼 씨는 절대로 14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더 앞으로 가야 되죠. 한 5대 대통령 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자기는 연면이 이어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설하고 대통령이 되어놓고 앞에 대통령이 된 두 사람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급 입법을 못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철칙인데 5.18 특별법 만들어갖고 자기 앞에 대통령 했던 두 대통령을 잡아넣었죠. 민주주의의 원칙을 깨는 거잖아요. 중우정치로 갔지 않습니까? 민주정치를 하기 위해서 중우정치로 가지 않게 해서 여러 가지 소급 입법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다 해놨는데 과거는 과거의 역사로만 다루지 그걸 현재의 권력으로 처단하지 말라 이런 걸 했는데 다 했다가 개판된 게 YS 아닙니까? 그리고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고 일본에 대해서 기염을 통했다가 결론적으로 외환위기가 왔을 때 일본이 만기 연장 안 해주니까 IMF 경제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다음에 좌파인 김대중 씨가 당선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잖아요. 우리 보수의 몰락을 초래한 좌파의 숙주가 김영삼 아닙니까? 그리고도 지난번에 국립묘지 들어간다고 막 길을 써서 자리도 없는데 파고 들어갔죠. 네, 그때 무슨 돌이 나오니까 그 돌이 명당이라 그러는데 명당론 공부하니까 명당이 아니랍니다. 그 포퓰리즘 한풀이를 하게 되면 자학으로 이어집니다. 과거 청산하다 보면. 그리고 나서는 무너지게 되면 국민들은 싹 빠져나와갖고 편성했던 국민들은 지도자의 탓으로 돌립니다. 국민들은 영원히 무죄입니다. 얄밉지만. 이게 정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말할 것도 없는 포퓰리즘이고요. 촛불시위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들이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비례대표로 공천을 못 받으니까 열린민주당 비례로 우르르 달려갔어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살기 위한 생계형 정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기들이 지게 되면 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뛰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의 IMF 경제 위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위기로 저는 보입니다. 항상 역사를 보게 되면 징벌을 잘못한 사람은 징벌을 받는데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징벌이 날라오더만요. 국민들은 아주 단순해서요. 누군가를 처벌해주면 아주 환호를 합니다. 있는 자들을 처벌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올 것 같아서. 그러나 세상은 불로소득을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무너뜨리기는 데는 참여할 수 있어도 그 다음 기회는 갖지 못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거만한 거위의 배를 가르는데 환호하는 국민들한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치를 하려면요. 반드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Think the unthinkable을 했다가 불확실한 것에 대비를 했다가 위험이 왔을 때 대비를 해야만 권력을 쥐고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이 없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만 원 나눠주는 거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반대했었는데 지금 쑥 들어갔죠.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100만 원 살파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어쩌면 이게 중구정치의 끝판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은 뭘 할 겁니까? 그 다음에 경제가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6.25 전쟁 때 막 서울에서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니까 대전에 있던 3사단을 3사단인가요? 대구에 있던 5사단을 불러들이고 6사단 호남에 있던 걸 막 불러들입니다. 다 투입하니까 차례차례 무너집니다. 이게 축차 투입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국가의 힘만 다 뺏겨버리고 이럴 때는 투입하지 말고 투입할 부대를 뒤로 쭉 빼가지고 방어망을 치고 있다 거기서 딱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역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불이 났는데 물 찌끈찌끈 부어봐야 불만 도와줍니다. 오히려 휘발유 역할을 합니다. 지금 100만 원 투입하고 그 다음에 다음 수가 있나요? 문재인 정부? 없으면 또 할 건가요? 국민들은 세금 자꾸 내고 100만 원 받고 세금 자꾸 내고 100만 원 받고 이게 무슨 장난치는 거예요? 한국민은 포퓰리즘에 분명히 환호하셨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영리하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유권자 여러분. 경남고 출신 두 대통령의 포퓰리즘에 휘둘릴 것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방향을 잘못 잡아놓고 열심히 하는 거는 바보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기자를 하면서 많은 사람 만나보게 되면 자기 열심히 했대요. 최선을 다했대요. 근데 가서 보면 엉뚱한 거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이미 패전하고 난 다음에 축차 투입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고생했다는 고생감 들을 때마다 제가 사실 속으로 욕합니다. 현명하게 해야지. 그 전에 맞거나 이길 때 열심히 했다고 해야지 졌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결코 현명하지 않습니다. 강하다고 보이는 자들을 경멸하고 싫어할 뿐이죠. 그러한 이익에 민감한 유권자들 때문에 포퓰리즘이 춤을 춥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남고 출신 두 대통령 때문에 포퓰리즘은 더 커질 거고요. 위기는 더 커질 겁니다. 이번 선거와 갈 게 없이 진짜 위기는 총선 이후에 옵니다. 그때 또 후회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짜 위기는 총선 이후에 온다는 겁니다. 포퓰리즘을 국민 스스로 빠져나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